Bu da yeni. Yeni ve bu porsiyon mu gelecek? Al bir tane bir buçuk. 이곳은 터키 이스탄불의 탁심 광장입니다. 관광객들이라면 무조건 방문하게 되는 이스탄불의 랜드마크죠. 광장을 지나 버나가 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케밥 가게들이 관광객들을 맞아줍니다. 여러분들은 케밥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실까요? 부끄럽지만 육식맨인 저조차도 케밥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터키로 떠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기를 원통형으로 쌓아서 썰어가면서 빵에 싸주는 거를 케밥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케밥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엄청난 세계가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먹어본 완전히 종류가 다른 5개의 케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기를 원통형으로 쌓아놓은 케밥은 되네르 케밥이라고 합니다. 되네르란 단어는 돌다 회전하다란 뜻이래요. 도너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거의 일본도 수준으로 엄청나게 긴 칼을 이용해서 이 케밥을 썰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너무 행운스럽게도 칼갈이 아저씨께서 오는 타이밍에 여기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저 멋진 칼을 다듬는 모습을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저걸 보면서 갑자기 느낀 게 되네르 케밥은 고기 원통의 크기가 가게의 자존심이라는데 저 원통을 좀 설치하는 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에게 여쭤봐가지고 보통 교체를 한다는 시간에 다음날 다시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봉고차를 통해서 싣고 와가지고 쇠사슬 도르래를 이용해서 끌어올려서 설치를 하더라고요. 원통을 다 만들어진 채로 갖고 오는 걸 보니까 대량 생산으로 가져오는 공산품 같기도 하고 살짝 감흥이 떨어지더라고요. 보통 이런 가게에는 원통이 2개 있어서 하나는 소고기고 하나는 닭고기로 만들어놨는데 닭고기의 양념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서 하나 주문을 해봤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난 겉부분만 잘라서 밀가루로 만든 피에다가 야채와 소스 같은 걸 넣고 싸서 먹는 겁니다. 또 스트릿푸드답게 거리를 걸으면서 먹어봤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태원에서 먹는 케밥보다 이게 아주 맛있다라고 하긴 힘들어요. 그게 솔직한 맘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35리라 40리라 정도 하거든요. 3,000원 남짓 하는 거예요. 그 가격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저거 하나로 아침이나 점심으로는 손색이 없기 때문에 추천드리긴 좀 애매해도 실패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탁심광장에서 뻗어있는 버나가를 지나 이번에는 추천드릴 만한 식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은 슈시케밥이라는 것을 팝니다. 슈시는 꼬챙이라는 뜻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닭꼬치나 야키토리 같은 감성이에요. 밑에 숯을 깔아놓고 위에서 꼬치를 계속 뒤집으면서 굽는 거죠. 이거는 앤틱이라기보다는 골동품스러운 이 가게 인테리어도 관광객 입장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전부 외국인으로 동양인 손님은 저희뿐이었었고요. 아주 직관적이고 거대한 메뉴판을 주는데요.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아주 다양하게 팔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 상 가득 반찬 같은 것들이 나오고 가운데 꼬치 20개가 나오는데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 초반대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터키에는 이렇게 테이블 세팅을 해주는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찬이 딱 깔리는 느낌이니까 딱 나오면 약간 한국 백반 감성이잖아요. 가격과 메인 메뉴에 상관없이 싹 안심이 되면서 기분이 좋아요. 전 여기에 대표 메뉴라고 하는 양꼬치와 닭날개를 주문을 해봤고요. 따로 주시는 밀가루 피를 기호에 맞게 찢어서 고기도 넣고 채소도 넣고 알아서 쌈을 싸서 먹으면 되는 방식입니다. 약간 쌈밥집이라 보면 돼요. 한국인 입장에서 여러모로 편안합니다. 아까 되네르 케밥을 보셨지만 이 원통을 굽는 기계가 전기나 가스예요. 근데 이 슈시케밥은 거의 틀림없이 숯불 위에 굽거든요. 가스와 숯불의 차이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한국에서 평소에 양꼬치를 즐겨 먹으니까 한국의 양꼬치 맛집들보다 여기가 맛있다 하긴 애매했어요. 가성비론 더 좋지만요. 근데 닭날개, 와 이건 장난 아니더라고요. 야 요건 좀 달랐습니다. 꼬치를 뺏어줘서 그렇지 똑같이 숯불 위에서 구운 거거든요. 이렇게 실하고 양념 잘 돼 있고 숯불향이 진한 닭날개는 한국에선 쉽지 않습니다. 이 한상 차림 시스템도 그렇고 가성비 좋은 것도 그렇고 진짜 만족스러운 한 끼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걸 촬영한 시간이 11시경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터키의 치안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자정까지 밖을 걸어다녀도 되는 나라는 일본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도리어 시끄러워서 문제지 이 12시까지도 맥주 마시면서 거리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엄청 메리트로 느껴졌습니다. 이스탄불이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바다까지 끼고 있는 도시거든요. 다음날 일어나서 유럽에서 아시아 한번 건너준 다음에 육식맨으로서 일탈을 한번 즐겨봤습니다. 이스탄불의 명물 고등어 케밥입니다. 여기가 선착장 근처에 있는 케밥집인데 주인 아저씨가 마리오를 닮았대요. 그래서 가게 이름이 마리오 더 피셔맨이에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마리오 본인은 안 계셨지만 애매한 시간인데도 손님이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놀랐던 점은 고등어를 구워서 라이브로 뼈를 발라주시더라고요. 야 고등어 뼈 바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뼈까지 바르고 품이 많이 들은 요리인데 이건 역시 3,000원대입니다. 이렇게 싸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채소 넣고 레몬즙 같은 거 넣고 소스 넣고 말아서 먹는 건데요. 고등어가 영어로 뭐야? 저 시골들 저거 너무 맛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맛있을 일인가?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고등어 비린 맛은 어디 갔어? 따봉이 절로 나오는 맛이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고기 케밥이 가득한데 사람들이 고등어 케밥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근처 주차장에서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저길 굳이 올라가겠다고 저러고 있더라고요. 아유. 근데 저러다가 저 쇠파이프에 긁었어요. 옆에 계속 있다가는 시비 털릴까봐 아주 조용히 몸을 숨겨서 고등어 케밥을 먹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터키를 대표하는 터키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스트릿 감성이 아니라 가장 요리에 가까운 케밥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스켄데르 케밥이라는 건데요. 이스켄데르란 사람이 발명한 레시피입니다. 여기 가게 밖에 보시면 저 부르사라고 써있잖아요. 원래 이스켄데르의 고향이 부르사라는 도시입니다. 저기까지 제가 방문하는 건 좀 무리였고 이스탄불에서 그래도 부르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레스토랑을 일부러 방문을 해봤어요. 가격은 75리라 6,000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케밥 관련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점심에 먹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멋지게 고기를 썰어주고 계신데 원통이 너무 줄어들어 있죠. 이게 하루 종일 장사하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 마감 시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스타 사진 건지기 힘든 겁니다. 이스켄데르 케밥이 5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썬 고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금 눈에 보이시는 빨간 토마토 소스가 위에 토핑이 들어가고요. 그 밑이 중요한데 일단 요거트가 있고요. 그 아래 피데라고 불리는 엄청 맛있는 빵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겁게 녹인 버터를 둘러서 줍니다. 버터를 머금은 빵 너무 맛있죠? 토마토 소스를 묻힌 고기 너무 맛있죠? 근데 살짝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요거트가 딱 잡아줍니다. 이거 되게 괜찮은 요리더라고요. 실제로 터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케밥이 이스켄데르 스타일이래요. 한국에서는 케밥은 그냥 스트리트푸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프랑스 요리, 중국 요리와 더불어서 터키 요리를 세계 3대 요리라고 하는지 이제서야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시장을 관광하면서 제가 12박 13일 동안 터키를 여행하면서 가장 맛있게 먹은 케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평점도 너무 좋고 관광객에게도 로컬에게도 너무 평가가 좋길래 가본 집이거든요. 이 스타일의 케밥은 자흐 케밥이라고 합니다. 그냥 원통이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저게 양고기고요. 뭔가 되네르와 쉬쉬의 하이브리드 형태예요. 꼬챙이를 끼운 다음에 그 부분을 썰어가지고 뉴 꼬챙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 숯불을 보세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완벽한 마이야르 빛깔 제대로 찾아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꼬치를 2개 주는 가격으로 66리라 우리나라 돈으로 딱 5,000원입니다. 모닥불 피운 고기에 채소 주고 빵 주고 밀가루 피도 주고 가격 진짜 괜찮지 않나요? 맛있어? 여러분들도 그냥 보면 다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야르가 잘된 부위만 모여있는 고기 꼬치예요. 한 조각 입에 넣자마자 압니다. 내가 살면서 먹어본 꼬치 중에 확실하게 탑티어다. 여기는 확실한 맛집이다. 육감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피를 조금 뜯어서 이게 채소를 올려서 쌈으로 먹는 맛도 정말 각별합니다. 이스켄데르 케밥과 자흐 케밥을 대결 붙이는 것은 적절하진 않아요. 이스켄데르는 완전 소스고 이거는 노소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육식인의 관점에서 자흐 케밥이 고기의 매력을 가장 잘 살려주고 가장 훌륭한 마이야르 반응으로 조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터키에서 가장 맛있는 케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개의 케밥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항아리에 담겨서 나오는 케밥도 있었고요. 치킨 케밥이라고 시켰는데 그냥 치킨 구이가 반찬들과 함께 나온 집도 있었고요. 휴식 케밥을 다른 가게에서도 먹어봤는데요. 가운데 구멍이 뽕 뚫려 있죠. 조각고기가 아니라 다진 고기를 꼬치에 붙여서 구운 형태였어요. 이건 다른 가게의 이스켄데르 케밥인데요. 요거트를 그 한쪽에 따로 내줘서 소스처럼 찍어 먹게 되는데 이렇게 먹는 방식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스튜처럼 이 빵에 얹어 먹기 좋게 나온 케밥도 있었고요. 심지어 케밥이라고 시켰는데 이렇게 무슨 볶음밥처럼 나온 케밥도 있었어요. 케밥을 직역하면 구이입니다. 구이. 어떤 요리라고 정의 내리기엔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거죠. 위키피디아 보면 케밥이 1000개가 넘는데요. 터키에 몇 년을 살아도 다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너무나 방대한 세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올해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 터키 여행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물가가 싸기 때문에 뭘 해도 너무 행복해요. 관광지로서 너무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터키를 방문해서 케밥을 외식하실 때 그리고 한국에서 케밥을 드실 때 오늘 제 영상에서 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육식맨 메인 컨텐츠인 요리 도전으로 케밥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식맨의 튀르키예 맛기행 특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85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